네, 8월 5일 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엄청나게 더워요. 해남도. 그런데 네. 어제 해남에서 이렇게 차 타고 완도를 가는데요. 파라솔을 쓰고 고추를 따는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낮에요? 이 더운데. 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우리가 농민, 어민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시사인 TV가 여태까지 39만 6천밖에 안 됐어요. 아, 40만 목전입니다. 이건요 도저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시작합시다. 아, 아름다운 말씀으로 예, 오프닝을 40만 해주셨습니다. 채워주세요 빨리. 예. 날이 너무 더워서 휴가를 많이 가시던데요. 그렇죠. 대통령도 오늘부터 닷새 동안 휴가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휴가 계획 없으십니까? 휴가 같은 소리 하시네. 아, 공부를 못해도 방학은 즐겨야죠. 아, 대통령도 휴가 가셔야죠. 예. 미국 대통령 보니까 걸프전 때도 전쟁 중에도 부시 대통령은 한 달간 이상 텍사스에 가 있더라고요. 한 달 이상이요? 네, 야. 그러니까 휴가 가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예요. 오늘 8%포인트 이상 예.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8%포인트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 대통령은 또 경제를 잘 안 하시잖아요. 오시나 가시나 좀 쉬는 것도 좋아요. 잘 안 하시니까 쉬어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아니 오신다고 해서 뭐 잘 되겠어요. 그래도 참 국민들이 많이 답답하고 예, 날이 더운데 더 더운 소식이 들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주식 안 하시나요? 주식 저는 일생에 한 번 사봤어요. 모 신문사 거 샀다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언론사가? 아니죠. 예. 언론사 상장. 비상장. 예. 비상장. 그런데 재산 신고하니까 늘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기자들이 물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아,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시사인도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사인 주식 사죠. 그런 거. 저는 땅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어요.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없어요. 하지만 종부세 내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아파트 한 채가 예. 재산이 많죠. 네. 그러니까 종부세 내야죠. 네, 휴가 계획 여쭤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휴가 이렇게 계획 없어요. 여기까지 오게 이게 됐네요. 지금 휴가예요, 휴가. 이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예, 더 시원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휴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휴가다. 네. 이 정말 정치 구단의 어떤 연륜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세요. 예, 아니 정말 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 국회가 좀 긴급 이렇게 회의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글쎄 뭐 네.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은 국회가 잘 안 돼요. 매년 싸운.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풀고 해결하는 정치의 한 스텝을 밟았다. 저는 뭡니까?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이수견 대법관을 예. 인준하지 않았잖아요.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인준을 했고 그분은 인준하지 않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수견 후보자에 대해서 모시면서에서 이렇게 예. 반대하는. 예, 아무래도 이 결격 사유가 좀 크게 드러나는 예.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수 단체에서 이렇게 예. 취소하라고 오. 광고가 났더라고요. 이것은 괜찮은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거꾸로. 네, 재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밝히긴 아니 했습니다. 재산 문제가 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수견 이 대법관이 포항공대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학생 회장을 하고 졸업하고 생산직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재판을 했어요. 예. 자기 혼자 변호사도 없이 해가지고 승소했어요. 이때 이수견
대법관이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 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번에 판결이 상당히 합리적 또 보수단체에서 볼 때는 진보적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 했고 또 이분이 이 사법부에서 최고의 AI 전문가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이제 인준이 돼서 제가 맨 먼저 박찬대, 조국 이분들하고 이 재산 문제가 있어서 대법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반대하자 하고 의원들한테 싹 풀었어요. 네. 그 보니까는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지. 숙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수견 대법관의 인준을 숙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인준을 하자. 예. 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말에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통과에는 굉장히 박지원 아니 의원의 내가 한 게 물밑 아니라 역할이 설득을 있었다. 했지. 예. 설득을 했는데 예. 다행히 압도적 표로 인준이 돼서 네. 이분이 진짜 좋은 재판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문제가 됐던 딸에게 증여됐던 네, 그런 37억 원을 예. 사회 환원했어요. 제가 이 정몽구 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재벌 회장들이 꼭 실형을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돈으로 내려가자. 기부 입학 같은 건가요?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오늘의 정몽구 재단을 9천억을 내서 했고 사법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문제되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환원하는 것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다. 물론 안 해야지만은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만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2, 3주 전부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부는 정치권, 정치 시장에서 격리시키자. 격리요? 네, 여기는 안 된다. 그 가능한가요? 해야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대통령은 풀고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싸우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시면은 왜 90% 내외의 지지를 받느냐?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자. 정권 교체하자. 이 당원과 국민의 집단 지성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 문제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부는 시장 격리시키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해결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그 시작이 이수견 대법관의 인준부터 시작하자. 이랬는데 그게 잘 됐고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것도 두 지도자가 만나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격리시켜야 돼. 그리고 풀어가라. 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3자 특검법 이제 추천한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연히 시간벌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지금 보십시오. 특검 탄핵 이것만 연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임명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 가지셨으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런 극우 인사 막
막장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한동훈 대표 아니냐. 거기에서 풀어보자. 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하잖아요. 윤석열 딱 잘라버리고 최고위원도 정책위 의장도 당직도 다 친윤 저리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를 살려보면은 저는 최상병 특검도 타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김건희 특검 예. 이러한 것은 또 시간을 좀 두고 계속해 나가고 민생 법안을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제발 우리 이재명 대표가 풀고 네. 해결하는 그런 이재명이 돼서 대권 후보의 길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여야 합치의 교두보가 이제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이제 통과 이후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이번에는 사실 어떤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예. 민주당에서 박찬대 대표나 박범계 네네. 인사청문위원장이 잘 대화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원래 이제 당선 이후에 제3자 특검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봐야 되나요?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지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치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수견 대법관의 인준도 박찬대 대표 대행 박범계 인사청문위원장 등이 협의해서 풀어냈지만은 누가 이재명의 입김이 들어가 있겠지. 이재명이 푼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보이면은 바로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바닥인데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졌는데 주식 폭락 이런 걸로 해서 더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답보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오히려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싸우고 자, 민주당은 특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임명 이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김문수 이런 수국골통 막장 인사를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못 느껴요. 그랬던데 막장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풀어가는 해결하는 정치를 하면은 저는 더 민주당도 지지도가 올라갈 거고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그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면모를 빛낸다 이렇게 하셨는데 댓글창에는 박지원 차기 대통령의 어울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출마분에 안 들어가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명 다음에 차차기 하겠습니다. 이재명 다음에 차차기요? 아니 의원님 지금 연세가 괜찮으십니까? 여보세요. 내가 팔팔한데 오늘 지금 오면서요.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이 이카노미스트 거기 칼럼니스트가 바이든과 박지원 이러면서 박지원 파이팅 해라. 이코노미스트 칼럼에 그런 게 실렸다고요? 실렸더라고요. 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하고 오늘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다음 뵐 때 읽고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사인 문제가 있어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챙겨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고요.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극우 인사로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물풍선에 비유한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헌재가 이제 문제는 계류하면은 최소한 6개월 있으니까 이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들은 탄핵하니까는 국회 가결 전에 사퇴를 해버렸죠. 사퇴를 예. 했죠. 그런데 이준석은 똥배짱이라 이진숙. 예. 이준석은 똥배짱이라 오케이 예. 헌재 6개월간 나 안 나가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사법부 일이기 때문에 예.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검사 역할을 하는 네네. 거니까 저는 잘 하리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뤘는데요.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 하나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더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좋은 판결을 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 네. 걱정을 지금 땡겨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으니까. 예. 아니 보세요. 가자마자 KBS 박문진 MBC 이사들 때려 바꿔버리고 극우 유튜버. 민영삼 씨나 이런 분들 호박호 사장에 임명을 제 했더라고요. 고향 후배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이거죠. 자,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노조 출신 아니에요. 한때 노동운동을 그렇죠. 했죠. 예. 인천 5.3 사태. 예.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 옛날이죠. 바뀌신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지금 노조가 필요 없다? 소송? 노동자들은 이런 것을 하는데 노란봉투법 두고 이제 앞에 나와서 반대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냐? 역사는 절대 성공을 안 시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꾸 이런 인사를 임명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오기죠. 오기죠. 아, 누구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오기인가요? 야당에 대한 오기인가요? 국민, 야당 다 악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20%대 지지냐? 난 내대로 하겠다. 오기죠. 참 이게 점점 더 더운 뉴스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주말 사이 좀 뜨거웠던 뉴스가 지금 검찰의 지금 통신조회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혹시 박지원 의원님도 저는 제 핸드폰이 수차 재표 갔다 왔으니까 다 가지고 있지. 아직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잡아보라 가죠. 아니 제가 무슨 어떤 기업한테 돈 가져라고 전화를 했습니까? 어떤 유부녀 여자를 만나자고 전화를 했습니까? 이 두 가지만 깨끗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조회는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들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방비서관, 법률비서관 등 이분들은 안 하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근데 지난번에 나와서 공수처장 그런데 휴가 가셔서 안 보이니까 잊어먹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보이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안 살아보고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해남 이제 거기가 이 해남 면적이 서울특별시보다 크고요. 농지 경작 면적이 강원도보다 커요. 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쌀 한 가마에 20만 원 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이 벼 한 가마니 양곡관리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6만 1,000원씩 수매했는데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15만 톤을 신곡을
추수하는 곡을 시장 격리해 주라. 나는 그래서 시장 격리가 뭐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수매해 가지고 해주라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정치권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네 분을 정치 시장 격리를 시키면은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쌀값도 시장 격리에서 오고 윤석열 대통령 대에도 정치 시장 격리를 하면은 우리가 잘 된다.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시는 네. 거란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든지 끝없이 대통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도 아직 검찰 조사가 안 끝났고. 이제는 두 지도자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두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거기는 시장 격리 시켜버리니까 예. 이재명, 한동훈 여야의 지도자. 되면 설사 거부권이 되더라도 200석을 초과하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바뀐다. 그리고 민주당도 바뀌어야 된다. 아니 그것이 예. 국민을 위한 길이고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이에요. 뭐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잘해라.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라. 어쩌라 해놓고 정진석 비서실장 보내서 정책위 의장 유임시켜주라. 네. 한동훈이 보기 좋게 땅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최고위원도 사무부총장 등 모든 당직을 한동훈이 딱 걸머지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배운 거예요. 뭘요? 아니 지도부가 9명인데 5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4 가져라. 그러면 칼 자루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칼 끝에 한동훈을 얹혀놓고 마음대로 조정하는데 이준석 대표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해서든지 5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당대회에서 3명 이기고 저기는 4명 이겼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직, 정책위 의장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번에 유난 갈등에서는 한동훈이 이겼다 이 말씀이신 건데 완전히 이겼죠. 앞으로 한동훈이 이길 윤석열 거다. 대통령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돌아가서 없다. 울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친윤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요. 예. 정치가 어떤 건데. 그리고 보세요. 정책위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이것이 뭐냐? 지는 태양에 줄을 안 섭니다. 떠오르는 태양에 줄을 서지. 예. 누가 윤석열한테 가겠어요? 그러면 오늘 나온 인선 아까 말씀하셨던 지명직 최고위원과 전략사무부총장 그리고 신지호, 김종영 이렇게 두 사람인데 제가 그 두 인선 사람 다 어떻게 잘 보세요? 아는데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가 막히게 깃밤을 하나 날렸다. 이겼다.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예. 지금 휴가 가서도 이 XX하고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렇죠. 계실 거다. 그러나 참으세요. 안 돼요. 예, 대통령한테 다시금 또 영상 편지 보내시는 건가요? 대통령 기왕 휴가 가셨으니까 잘 놀고 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박지원이 얘기 들으세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잘 얘기해 줄게. 한번 나를 불러라 라는 그렇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 독대에서 이야기하면 이 정치구단의 해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헤쳐나갈지 알려주겠다. 그래야죠. 이 이렇게 되면 말씀이시네요. 되겠어요? 절대 나라가 망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굉장히 바쁘시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제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려고 뭐 바쁘지. 전자 결제한다고. 뭐 방송사법, 노란 봉투법 이런 거 하겠죠. 네. 작년엔 또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예. 그렇죠. 그랬던데 그럼 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그 주말 사이에 호남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졌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투표율이 좀 낮다 이런 게 지적이 되던데요. 왜 낮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 호남이고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두관 후보가 좀 선전을 해가지고 더 좀 세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후보 돼서 윤석열 검찰 정권 몰아내라. 이런 집단지성 때문에 이렇게 90% 내외가 되는데 이제 최고위원들은 이제 친명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는데 이제 잘 싸우는 사람들. 언론에서 또 대부분 다 친명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 친명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죠. 예. 예. 싸우는 사람 했는데 저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1등을 하는데 나는 도덕적 보상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해서는 그래도 모든 것을 갖춘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등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박지원 의원의 아니 제가 여러 곳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예측이셨군요. 실제로 이제 얘기했는데 어제 정봉주 후보를 전남 도당대회하는 현장에서 만났더니 원장님 역전 당했습니다. 해서 내가 미안했어요. 이봐, 당신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국민도 당원들도 도덕적 보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지도부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2, 3등 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2등이던데 3등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두고 봐야죠. 수도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에 아주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잘 선택해 줬다 하고 민영배 의원이 우리 광주 출신인데 호남에서 좀 올라와 주고 광주에서는 1등 했죠. 그리고 전남에서도 1등 전남에서 한준호 여기가 똑똑해. 거기가 전북에서 1등을 거기도 했더라고요. 좀 해라. 광주 전남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준호가 3등? 네, 지금 누적으로는 3등 하고 있습니다. 3등. 그리고 이제 전현희 의원이 4등 누적으로 민영배가 이제 5등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앞으로 대전, 경기, 수도권, 세종시, 경기도, 서울이 남아 있고 ARS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율이 낮다 이렇게 아직 얘기하는 것은 빨라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어차피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좀 투표율이 그런 점에서도 좀 낮을 거예요. 만약에 둘이 비슷비슷하다고 돼서 확 붙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 개최를 이루겠다 하는 집단지성의 반론이 나타나고 있고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친명이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5등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병주 의원 그리고 이제 민영배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 이렇게 세 분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강선우 의원 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누적에서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주 성가셔요. 이분들 다 나한테 와서 우리 김영주 의원 같은 분은 육군 대장 출신 아니에요. 네네.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해요. 민주당 보배라고 하는데 저한테 아니 형님 민주당 보배라고만 그렇게만 얘기할 거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또 이 사람 있고 저 사람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현희 후보가 5등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5등 밖으로 여성 후보가 밀려간다고 하면은 남자 5등이 탈락하고 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서영교 의원,
고민정 의원도 고민정 의원은 자력으로 그렇게 올라갔죠. 예. 관전 포인트를 몇 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김두관 후보의 발언 이제 하나의 발언만이 아니라 보니까 어제 또 다른 대권 주자 경쟁 그룹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실명을 언급했더라고요.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동연 지사 그리고 이탄희 전 의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 이야기했던데 그 이야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나는 잘했다고 봐요. 박지원 이름이 없네요. 김두관 지사가 좀 기분 나빴나? 아니 대통령 후보. 임종석 실장 이름도 이야기했고요. 예. 네? 대통령 후보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잘했고 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적절한 비교가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 군사 독재는 이제 너무 네. 차가 나니까 일변도로 가니까 하지만은 이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했던 대로 수차 설명했던 대로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집단 지성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언급했던 대권 주자 그룹에 이름 빠진 분들이 섭섭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종석, 박용진,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등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커야죠. 네. 저는 차차기니까 아마 뺀 것 같아요. 차차기 박지원 의원님은 차차기이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도 좀 재밌게 나온 뉴스인데 혹시 보셨나요? 그 정치 성향에 다르면 그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대한민국 시민이 58.2%나 된다고 해요.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네. 페이스북에다도 그 글을 썼어요. 네. 세상에 이렇게 분열됐느냐.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한미 동맹이 굳건하니까 미국의 갈등과 트럼프 민주당 갈등이 딱 우리나라한테 와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은 저는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 이게 좀 있겠죠. 미국은 민주당 지지자고 공화당 지지자고 서로 적이에요. 에니미라고 하잖아요. 네. 안 만나나요? 아니 그렇죠. 세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좀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세요. 이진숙, 김문수 이런 분들을 인사에 임명하면은 돌아서죠. 네. 소수의 극우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국민 대다수가 돌아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30% 하반에서 이게 국민 네 사람이 만나면은 세 사람은 대통령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네. 박지원 의원님은 어떠세요? 작고하신 사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솔로이시니까 혹시 생각이 다른 분과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죠. 정치 성향이 다른 거 상관없다. 그렇죠. 예. 서로 또 조정해 가면서. 예. 40% 나머지 40%에 박지원 의원님은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팬덤 정치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좀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치는 팬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뭐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도 그 친윤들이 비판을 하던데 네. 자기들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개딸, 갓딸 이게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상대의 반대 의사도 존중해주고 경청해야지 그걸 그냥 홍위병처럼 냈다 비난하고 하는 것은 안 좋죠.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 페이스북에다가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거에 대해서는 좀 팩트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본인은 소위 말하는 개딸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건 하더라고요. 아주 잘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잘한 건 잘하는데 요즘 보면 잘해요. 나는 잘하더라고요. 정치 구단이 보기에 괜찮다. 아니 잘하죠. 예. 아니 그 민심하고 같이 가는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버렸는데 자기 글이 안 따라가고 이리 가겠다는 건 좋죠.
마지막으로 법사위 일정을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14일에 또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뭘 좀 준비하고 계세요, 의원님?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특별한 게 없어요. 고백? 네. 특별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정치를 풀어야지. 아니, 탄핵 특검. 그 루프가 문제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거부권, 예. 임명. 이것을 연속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매도해요. 정치가 뭐냐? 똑같이 나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가능성이 그렇기 있다. 때문에 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좀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수견 대법관의 인준이 상당히 좋은 신호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이수견 대법관의 민주당 인준 표결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앞과 뒤를 맞추는 정치 구단의 방송 구단 모습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더울 때 정치 뉴스 보기에 더운 시민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내면 어떨까요? 정치 뉴스 보지 마세요. 저희들도 뉴스인은 보셔야죠. 그리고 뉴스인만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뉴스인만 눌러주세요. 네가 아니 지금까지 39만 6천이면은 오늘 얼마나 늘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죠. 예. 아이고 또 내일은 매불쇼 가서 매불쇼만 보러 갈 거 아니야. 모레는 뉴스공장에 가서 그것만 보러 갈 거고. 그 뭐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우리나라도 아열대 국가처럼 한 달간 휴가하는 게 좋겠어요. 법안 발의해 주십시오. 노약자들이 예. 파라솔 쓰고 고추 따는 아이고. 그 아주머니 농부의 마음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해를 해서 농가 소득이나 어민 소득 제가요. 네, 폭염 휴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몇 도 이상이면 다 쉰다. 제가 완도를 가서 이렇게 더울 때는 바다가 훨씬 시원하니까 어부들은 좋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얼마나 무시겠냐면은 바다가 훨씬 덥대요. 그 바다에 태양이 비쳐가지고 바짝바짝하죠. 그늘이 없으니까 더 힘든다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남완도 진도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폭염에 파라솔 쓰고 고추를 따는 지금 고추를 안 따면 안 돼요. 탈까봐 또 네.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농민과 어민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추스려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바랍니다. 네. 그런 정치를 또 꿈꾸고 바라면서 오늘 박지원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 5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저는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박지원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